네, 조경, 객미, 설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경이란 단어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조경 일반이라 해서 조경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조경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경 그러면요. 예, 조경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경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조경이라고 하는데 경치를 꾸미다라는 뜻이죠. 경치를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경의 반대 개념이 이제 경치예요. 경치. 이 경치라는 것은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공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뭐 한다? 조경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용어들이 다 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림. 동산원자를 쓰고 스프림자를 써서 원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원. 동산을 꾸미다 그 동산원자를 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가끔 옛날에 간략하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이라 하고 중국에서 원림이라 하고 일본에서 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주로 조원 그러면 이제 동산을 꾸미니까 주로 뭐예요? 식물 재료 위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 위주로 한다 그랬을 때 조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간에 결국은 경치를 꾸미고 동산을 꾸미고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조경은 현대사회에서 미국에서 하는 조경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공간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창조하다. 5개 공간을 창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외니까 공간을 갖다가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정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 공간을 창조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 하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1909년에, 그렇죠?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 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협회에서 주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토지를 다루는 기술. 그래서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 조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토지를 다루는 기술. 5개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렇죠? 예.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서 해서 개념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개념 정의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은 일단 5개 공간의 창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조경의 이제 목적 보도록 합니다. 목적 교재에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경의 목적. 자, 우리가 1번 인간의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정하게 하여 즐겁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우리가 공원 같은 거 만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5개 공간에 위치해서요.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 창조함으로써 거기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5개 공간의 창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적인 환경을 조성 및 보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경은 유용하고, 그렇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고려하며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해 설계, 계획 또는 토지의 관리 및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있고 거기다가 뭐 놀이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같이 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조경 같은 거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것들은 국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토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조경의 목적이고,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조경은 도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합니까? 시골은 자연스럽게 다 풍광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 조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도시 조경의 목적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경이라는 개념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억번.
도시 환경에서 조경의 역할은 자원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쾌적한 인간적인 도시 사회니까 조경을 하면 뭐예요? 휴식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 조경은 휴식과 공원 있으면 놀이를 할 수 있는 뭘 한다? 오픈 스페이스를 열린 공간이라는 뜻이죠. 제공하게 되는 것이 조경이다라고 합니다. 오픈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도시 조경에서.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조경의 필요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에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밑줄 그시고 1970년도에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고 도로가 뚫리게 되면서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옛날 없던 도로가 생기죠. 없던 도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요 산의 윗자락 부분이 있을 거고 밑자락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공간을 갖다 그냥 충축하게 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뭔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통 급속한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황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뭐 버릴 부분은 버리지만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공간 중에서 A 공간과 B 공간 중에서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죠? 없는 것을 나눠서 그렇죠? 있는 것은 뭐 살려서 잘 조경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고 없는 것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모든 자연환경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겠죠. 예, 1970년대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73년도에 조경학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하고 뭐 영남대학교에 이제 조경학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농업이었겠죠. 농대. 근데 조경 부분이 이제 하면서 급속하게 조경에 대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예,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이제 조경학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경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자 70년대 초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국토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그죠? 예. 자 자연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환경오염이 증대돼서 기온이 상승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지죠.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천에 범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범람. 물이 넘쳐버리는 거죠. 건물이나 인간 활동의 증으로 도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히트 아일랜드. 히트 아일랜드는 무슨 현상?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열섬. 바깥으로 온도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높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분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도시의 중심부가 밤이 돼도 뭐야? 뜨겁죠. 그래서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히트 아일랜드. 네, 열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죽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에 빌드,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성이 강우가 나올 수가 있죠. 강우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경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봤냐면 이제 도시 조경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받느냐. 조경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까? 이걸 조경을 해서 이런 걸 완화시켜야 돼, 안 시켜? 지금 환경오염이 증대됐고 뭐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조경을 하게 되면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뭐예요? 공기가 정화되겠죠. 그렇죠. 공기가 정화되겠죠.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공기가 정화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대기 오염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온도가 떨어진다,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무 같은 데서 뭐 소음이 차단될 수 있죠. 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 옆에 당연히 뭐예요? 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공기가 차단이 되니까, 차음이 되니까, 그렇죠? 소음 차단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질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물 관리 같은 것도 물이 깨끗해지죠. 그렇죠. 나무는 씌워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완화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조경 상식 부분이 있어요. 다음 내용에 보면 조경가의 자격이라고 있어요. 조경가. 이 조경을 하는 사람을 조경가라고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뭐예요? 건축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경가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 풍차를 돌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술적 재능을 갖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조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목재의 특성이 있고, 어딘 여기는 나무로 해야 되고, 여기는 뭐야 돌로 해야 되고, 여기는 철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시멘트로 해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죠. 식물의 생리 생태의 형태와 재배 및 관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식물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 식물은 높게 자라는 식물이야. 요건 낮게 자라는 식물이야. 요거는 공해에 강한 식물이야. 요건 공해에 약한 식물이야.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여기는 따뜻한 분위기, 여기는 뭐 시원한 분위기, 여기는 넓은 분위기, 이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다음에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라우리라고 있어요. 라우리. 이 라우리라는 사람인데, 라우리. 그냥 영어로 써 있는데 그냥 라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라우리라는 사람인데, 라우리가 쓴 내용인데 조경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경가 역할, 조경계획 평가, 생태학, 자연과의 기초를 이해해야 되고, 토지의 체계적 평가가 그에 대한 용도상의 적합도와 능력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땅을 어디다 쓰는 게 좋겠다. 그렇죠? 개발이나 토지 이용의 배분 계획, 고속도로 위치 결정, 레크레이션 시설, 누리시설 같은 거 개발하고, 단지 계획, 대지 분석과 종합적인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자연 요소와 시설물 기능적으로 특성을 맞춰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보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하는 걸 단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고 조경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식재, 조경 설계, 포장, 계단 분수 등 같은 한정된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 나무 심어야 되고 분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라는 건 뭐야? 구체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소, 재료 수목들을 선정해서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를 발전시키는데, 요 조경 설계 단계가 뭐예요? 이제 조경 고유의 영역이라 볼 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뭐야? 도시 설계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계획 설계인데 여기 조경 설계 부분이 조경의 뭐야? 한 구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설계라는 부분인데, 이 설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설계한다는 건 계획을 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표현할 때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구체화시키다. 추상적인 내용들을 스케치한 걸 구체화시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풍차를 해야 돼 하면 설계할 때 그 풍차의 크기를 하고 높이를 설계해서 시키다는 것을 갖다가 뭐 한다? 설계라고 보시면은 그게 정확하다 볼 수가 있어요. 구체화시키는 것. 어떤 사물을 구체화시키는 건 뭐예요? 설계, 구체화시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경가 역할인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조경가 역할 라우리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제 1858년에 미국에 옵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좀 언급이 됩니다. 라우리는 언급이 잘 안 되는데, 1858년에 미국의 옵스테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옵스테드예요. 옵스테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경가를 갖다가 이제 조경을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래요. 랜드스케이프, 아커텍터라고 해요. 아커텍터. 건축가를 아커텍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경
랜드스케이프 아커텍트라는 말을 옵스테드가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랜드스케이프 조경, 그렇죠? 아커텍트, 그렇죠? 아커텍트라고 해도 아크텍트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한다? 요걸 갖다가 이제 뭐야? 영어를 번역하면 이제 조경가가 되는 거예요. 조경가. 이게 조경가의 영어 표현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커텍트. 그러니까 건축가 그러면 아커텍터라고 하죠. ER이니까.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조경 건축가예요. 조경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옵스테드는 조경가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인간한테 봉사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는 걸 방지하니까 자연에게도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하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아커텍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 조경가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옵스테드다라고 이제 시험에서 답을 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과 환경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조경과 환경 요소. 자, 조경과 환경 요소. 자, 그럼 조경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라고 해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며 반응하는 외계, 즉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요소를 환경이라고 하죠. 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공해가 너무 심하다면 뭐야? 대기 환경이 안 좋은 거고, 그죠? 예? 지형이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면 지형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경 환경 요소에서 그 환경에 맞게 조경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물리적 환경이라고 돼 있어요. 즉 물리적 환경은 뭐야? 그냥 땅이죠, 땅. 땅을 갖다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네, 자연적 환경, 그렇죠? 인간의 이용과 관련된 환경, 그렇죠? 예. 인공적 환경. 조경에 관심이 인간이 이제 현재 있는 환경에 뭘 가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 환경. 사회적 환경,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환경이 하는데 환경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경의 범위 및 조경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 영역별로 구분한 건 어느 파트인지, 이제 조경의 범위가 뭐 주택 조경도 있을 거고 정원 조경도 있을 거고 문화재 조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원이라는 게 있고요. 정원은 어떤 게 있죠? 주택 정원 있죠. 그렇죠? 아파트 있죠. 그래서 아파트 및 공동 주거 단지 정원이니까 뭐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 정원, 아파트 정원, 그렇죠? 학교 정원, 그렇죠? 오피스텔 빌딩, 오피스 빌딩 정원, 옥상 정원, 실내 정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정원에 들어 공원 보세요. 공원, 도시 공원과 녹지, 어린이 공원, 그렇죠?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처에 있는 거, 묘지공원,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도시자연공원, 그렇죠? 예.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이런 게 있고요. 자연공원에는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있죠. 그거는 이제 주체에 따라서 하고 천연기념 보호구역이고, 이제 참고로 요즘에 이제 지질적으로 가치 있는 거에서 이 지질공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지질공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할 때 공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의 목조와 석조 건축물, 궁궐터 있죠. 그 다음에 전통 민가가 있죠. 그래서 이 전통 민가는 뭐예요? 정원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전통 민가는 정원에 속하지 않아요. 이 전통민가. 그래서 뭐로 본다? 문화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북부 지방의 주택, 민속촌 같은 데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통민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원으로 보지 않고 문화재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원이 아니다. 이거 조심. 기출문제로 전통민가를 정원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주택 정원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죠. 전통민가는 뭐다? 그렇죠? 뭐에 문화재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락 관광시설 있죠. 골프장, 야영장, 경마장, 스키장, 해수욕장, 낚시터,
관광농원, 유원지, 휴양지, 삼림욕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타 시설 중에 도로, 광장, 사무실, 학교, 공장, 항만, 공업단지, 공단, 가로미, 그렇죠.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것들이 주변에 이제 조경이 되겠죠. 네. 근데 조경 산업의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조경업이라고 하고 있으면 조경에 관련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만 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공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석재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각 파트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이 회사의 업무가 나눠진 것처럼 조경도 그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조경 재료의 생산 분야입니다. 조경 재료를 생산한다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나무를 기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벤치 의자를 만드는 석재나 목재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조경 재료의 생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경 수목, 지피식물 주로 이끼 같은 거 있죠. 땅바닥에 덮어있는 지피식 이끼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잔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경 식물질의 생산 및 유통, 그렇죠? 그것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석, 그렇죠? 포장 재료, 아스콘 같은 것들, 인공 토양 재료. 인공 토양이라는 건 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옥상 조경을 하게 되면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반 흙을 쓰는 게 아니라 펄라이트 같은 걸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공 토양, 환경 친화적인 생태 보건 재료 등의 자체 생산, 유희 시설, 그렇죠?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철봉이라든지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경우 있죠. 예, 그렇죠? 휴게 시설 등 주경 시설 생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렇죠? 예, 인공 구조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나 나무나 인공 구조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돌이나 나무나 인공 구조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돌이나 나무나 인공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경 설계 분야죠. 그래서 그 설계는 당연히 뭡니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도면 제도를 갖다가 작성하거나 시방서를 작성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도면 제도 및 도면을 그리는 걸 제도라고 하죠. 도면 제도 및 시방서 이런 일들이 하는 거죠. 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도면 제도는 알게 되는데 시방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도를 딱 해고 설계를 해놔도 뭐 풍차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우물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거기 우물에 모터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자세한 내용들을 요것만 따로 자세한 설계도 있죠. 자세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냐면 약에 보면은 그 약을 먹는 용법이나 부작용이 자세히 써 있는 종이가 하다못해 연고 하나를 발라도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종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읽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히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어떤 시행 방법이나 시공 방법을 그냥 그 설계도면만 봐갖고 시공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서 요거 모타 설치 방법, 뭐 분수대 설치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한 설계도, 그 파트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뭐라 한다? 시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방서가 있어요. 그러면 시방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성하는 겁니다. 네. 조경 관련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설계 분야, 조경 식재 계획 및 설계, 기반 조성에 관한 부지 정지라는 건 다지는 거죠. 배수 등 단지 계획 등 설계, 시설물 설계하죠. 근데 조경 시공 분야는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사를 현장에서 포크레인도 이용하고 삽도 이용하고 해서 현장 공사를 하는 걸 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식재는 나무를 심는 거죠. 이제 시설물, 그렇죠? 놀이터 같은 것들 만들고 번면 녹화, 그렇죠? 비탈면 같은 것들 아까 얘기했던 이 번면에 이제 시드 스프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녹화를 시켜갖고 돌이나 흙이 쓸어내리지 않도록 하고 미관상, 그렇죠? 생태 보건,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원래 있었던 나무랑 전혀 다른 수종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사 수종 같은 걸 심어서, 그렇죠? 여기가 또 생태를 복원하는 겁니다. 생태 복원. 네. 여기 생태 복원은 또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죠. 자, 조경 관리 분야 하면 뭐야? 뭐 조경의 나무 관리하고 수목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걸 관리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크게 신경할 건 없고 그냥 관리 분야는 뭐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아파트에 뭐예요? 뭐
정원 관리하는 것도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일반 관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의 수행 단계에서 기출 포인트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갖다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순서는 일단은 우리가 아까 했던 순서와 같은 순서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조경의 수행 단계에서 계획 단계, 그렇죠? 계획 단계 주로 계획 단계, 자료의 수립, 분석, 종합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에서 계획 단계, 그렇죠? 계획 단계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설계, 자료를 활용해서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수행 단계. 3차원적 밑줄 그시고 설계하게 되면 입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평면의 입체,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 공학적 지술과 생물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행 단계. 이게 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물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시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식생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단계, 그렇죠? 그래서 조경 관리죠. 개, 설, 시, 관의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그렇죠. 아웃라인을 잡는 거 계획 단계고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관리 단계의 4단계를 거치게 되죠. 개, 설, 시, 관이라는 순서를 정해지게 됩니다. 수행 단계가, 그렇죠. 예. 관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관리가 있죠. 관리 같은 걸 좀 세분하면 운영 관리가 있죠. 운영. 만약 공원하면 운영 관리가 있고, 그렇죠. 예, 몇 시에 공원을 오픈하고 몇 시에 닫는다.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 그다음에 또 뭐야? 이용자를 관리할 수 있죠. 이용자 관리. 그렇죠. 예, 이용자 관리하고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렇죠. 예, 시설물 관리도 하고. 뭐 하다면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홍보도. 저희 공원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는 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보수, 그렇죠. 예, 보수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관리해주고 구체적인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용 단계에서 망가지면은 그렇죠, 보수도 해야 되니까 시설물 관리도 힘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분야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이 봤고요. 그 다음에 조경 양식의 일반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 조경 양식의 일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경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경 양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딱딱 떨어지게 하는 유럽 조경들을 주로 설명하게 되는데 뭐 정형식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식 둘로 나눠집니다. 그게 정형식이란 건 좌우 대칭을 딱딱 해갖고 만드는 걸 정형식이라고,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그 동양식으로 하는 걸 자연식이라는데 처음에 정형식으로 갔다가 자연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정형식 갔다 자연식 갔다가 이제 절충식으로 가게 되는 이제 어떤 조경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대표적인 정형식이 어떻고 자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정형식과 자연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가 어떤 조경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즉 정형식 안에서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자연식 안에서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경 양식 일반이라 해서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경사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경의 개념, 그렇죠? 교육 용어 정의 이런 것들 위주로 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강조해서 중요 표시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경 양식 일반서부터 역사 부분이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